지금 국힘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이슈가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좀 했는데 한성숙 총리는 그거 종이로 내라. 서면으로 내라. 이재명은 지금 그건 좀 입틀막을 했습니다. 입틀막 정부 아니랄까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근데 장동혁 대표 그릇이 크다고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오세훈 시장이지만 어떻게 서울시장이 부동산 이야기 하겠다는데 그걸 입틀막 할 수 있냐면서 이재명을 막 때리고 나섰거든요. 모처럼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 이재명의 국무회의를 향해서 포문을 같이 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박사님. 이건 또 칭찬해줘야 될 부분이겠죠? 아니, 장동혁 대표는 칭찬해도 돼요. 네. 통 크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난 오세훈은 뭐 별로 칭찬할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할 거면 그냥 시원하게 하고 오지. 보세요. 네. 그러니까요. 이 사람 서울시장 나갔을 때부터 자기가 서울시장 당선되면 국무회의 나가서 민심을 전하겠다고 공약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분노했지만 이 대목에서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때 졸고 졸라가지고서 이재명이가 영수회담이 영수회담, 그때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네. 그때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난다고 하면 하다못해 이 초단위까지는 몰라도 분단위까지는 동선도 다 사전에 조율되고 그럼요. 어떤 말씀을 몇 분 한다 다 조율되잖아요. 네. 이재명이가 그 조율 과정에서 다 조율을 다 하는데 다 동감했을 거예요. 네. 합의했을 거예요. 그래 놓고는 완전히 안면 몰수하고 A4 갖고 가서 15분 동안 읽어 제꼈잖아요. 맞아요. 카메라가 다 돌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은 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다 들어줬는데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는 지장사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아니 어떻게 저런 자가 저렇게 뻔뻔한 자가라고 분노했지만 종북 주사파 개딸들은 얼마나 환호했냐고요 그때. 예? 아니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민심을 전하겠다고 했으면 이재명이가 제재한다고 그냥 쑥 들어가가지고 이따가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얘기하려다가 한성수이가 뭐라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고 나와서 뭐라고 그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싸우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무슨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 거기 간 것도 아니고 선거 때 나는 서울시장이 되면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을 요청해서 안 불러도 내가 요청을 해서 그 자리에 가서 민심을 전하겠다. 부동산 민심을 전하겠다고 했으면 어쨌든 15분까지는 못하더라도 5분이라도 해야지. 옆에서 보다 못한 이재명 똘마니가 입을 틀어막고 끌려내리면 끌려 나오는 한이 있다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뉴스죠. 그게 정치지. 서울시장이 입틀막에서 끌려 나오면 그게 진짜 이재명 정부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뉴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나 그 국무원들이 절대 그렇게 못 하거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재명이처럼 뻔뻔하라고까지는 요구 안 해. 한 10분의 1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1분이라도. 그래 놓고 나오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그 오세훈이 잘했다고 칭찬하니까 진짜 통은 크다. 제가 그렇게는 인정할게요. 아니 박민영 대변인. 예. 이재명은 우리 고성국 박사님 말씀처럼 혼자 준비한 걸 한 15분을 15분을 읽었어요. 제가 오세훈 시장이었다면 또는 우리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부동산 관련된 한 말씀 이게 아니라 이재명이 인사를 할 때 인사하든 나발이든 간에 준비된 거 그냥 한 5분이라도 읽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 이재명도 무려 대통령이랑 영수회담을 하는데 하나도 합의되지 않은 얘기 내용 가져와가지고 그 15분 동안 읊고 간 거예요. 그때 저희가 진짜 다 부글부글, 제가 그때 대통령실 직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네. 제가 그때 그 장면 보면서 진짜 부글부글 했거든요. 네. 일단 우리 쪽에도 좀 화가 났어요. 이런 정도를 사전에 다 통제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영수회담을 했어야지. 일단 이제 그건 저희끼리 피드백을 한 거고. 근데 아무튼 이재명 입장에서는 되게 전략적으로 승부수를 던진 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국무회의라고 하는 게 이재명이 얼마나 싸구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최고 의사결정기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무슨 뭐 저작거리 패싸움 하듯이 뭐 이렇게 막 생중계하면서 거기 댓글하는 사람들한테 이 1주택자 뭐 규제 뭐 중과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보팅을 하겠다 막 투표 던지면서 마치 그게 의견 수렴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장사를 하고 지금 이재명이 그런 식으로 이 국무회의의 위신을 땅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은 그런 장면에 대해서 야당의 유일한 지금 국무회의 참석자 아닙니까? 서울시장이. 더군다나 부동산은 서울이 사실 부동산의 핵심 축 아니겠습니까?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서울시정과 다 결부가 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멋쩍게 웃고만 나왔다라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고 일단 오세훈 시장 임기가 이재명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임기가 이재명이 뭐 탄핵을 안 당한다고 하더라도 한 3달 깁니다. 그럼 조금 더 당당하게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다 저보다 빨리 가실 분들이고 저는 더 많은 민의를 지금 받아서 더 많은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 정도 얘기도 못합니까? 라고 조금 더 파이팅 넘치게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준석 위원장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쫓겨난 것 자체가 또 서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다음 국무회의 때도 예. 뭘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세인데. 네, 기세거든. 네. 아니, 그거는 아쉽습니다. 아니, 네. 이재명이한테 그 입틀막 당한 것도 당한 거고, 그 한승수이가 뭐라고. 그러니까 총리가 그 한승수이한테 그 무슨 저 서류로 제출하세요 소리 듣고 나와서 나와가지고 뒷북 치듯이 내가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 아유. 기자들한테 풀이나 하고. 예, 이렇게 할 거면은 차라리 쪽팔리니까 싸우지 말라. 아니 그 서류 제출하라는 건요. 이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 취급한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종이로 가져와라. 모르겠다는 이 뜻이죠. 얘기를 한 건데. 화를 내야지. 아이고. 화를. 그 자리에서 화를 내야지. 총리 당신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예. 어? 총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아니거든. 아니, 서울시장이 훨씬 더 높은 자리예요, 네, 사실은. 아니 네. 그 정권 초에 이재명이 그 선출직 임명직 엄청 강조했잖아요. 맞아요. 이준석 네. 위원장은 임명직이라고 그렇게 무시를 하면서 선출직 공무원들 존중해야 된다. 근데 왜 서울시장 선출직인데 존중 안 합니까? 이거 좀 당당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았겠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장동혁 대표 이번 국무회의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이재명을 때리는데 본인의 화력을 집중시키면서 좀 함께 싸우는 모습,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선을 긋는 모습도 분명합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한동훈 관련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보다 분명하게 한동훈이 안 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법정 증언을 토대로 추경호와 국민의힘을 사지로 몰아놓고 갑자기 복당한다? 이게 무슨 논리냐. 그 법정 증언 이후로 복당에 대한 어떤 명분도 다 사라졌다. 그 이전에는 범죄 행위자라서 안 된다. 이건 단계 문제였고요. 여전히 범죄 행위로 제명된 거지만 이제는 본인이 한마디만 했어도 추경호 시장 재판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다. 그리고 추경호 시장 구속영장 때 우리가 밤새 다 같이 장동혁 대표도 거기 정의용 사무총장이랑 밤새 기다렸어요. 혹시 구속될까봐. 새벽에 구속영장 기각되고 포옹했던 장면이 저 아직 눈에 선하거든요. 그 고초를 안 겪을 수도 있었다. 그렇죠.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이라고 밀어놓고 왜 내란정당에 복당하려고 하느냐. 굉장히 또 분명하게 선을 긋는 모습은 박사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원내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 짜고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의총 장소를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옮겼다 이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이런 그 좌파들이 덮어씌운 이 혐의가 재판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면 당시 원내대표 추경호에 의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이른바 내란에 동조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저 종북주사파들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낙인 찍어 왔는데 이 낙인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곧바로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저 종북주사파들이 헌법재판소에다가 내란 정당을 어떻게 정당으로 인정할 수 있냐, 정당 해산해달라라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당 해산 결정을 이 헌법재판소 좌파들이 일색인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 순간 당은 해체돼요. 그다음에 선거 대통령 선거 또는 총선 때 받은 이 국고보조금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당이 완전히 공중분해되는 거거든. 한동훈이가 추경호를 그렇게 내란에 이른바 내란에 동조했다고 밀어 버리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공중분해시키고 그리고 지가 이걸 먹으려고. 남아있는 이 폐허가 돼버린 보수를 지 중심으로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보수 재건 주장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예요. 그냥 정치적인 수사로 보수 재건 한 게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치밀하게 이런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추경호만 잡으면은
국민의힘 해체로 간다. 그러면 나밖에 더 있냐? 이런 아주 음흉한 공작적 구도 속에서 이 보수재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도영 대표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 점을 지적하면서 안철수 의원의 진술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데 이자가 복당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한동훈 세력과의 전면전을 오늘 선포한 겁니다. 아, 근데 저는 좀 무서운 게, 아니, 예를 들면, 제가 박민영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박민영이 감옥 가면 저는 인간이니까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찝찝하고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한솥밥을 먹었던 처지기 때문에. 여러분, 사이 안 좋다는 거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네, 비유.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게 좀 인지상정이잖아요, 박사님. 아까 둘이 말다툼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렇게 또 소문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제가 박민영 TV 한번 나가야겠다. 좋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네. 둘이가 사이가 너무 좋아요. 예. 아니, 근데, 한동훈이는, 그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 그렇게 막역했는데, 자기가 사실은 감옥으로 몰아넣은 걸로 모자라서, 예. 추경호 의원,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는데, 뭐, 견제하고 사사건건 트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돼서, 구속영장은 발부되기 전에 거의 만 하루를 구치소에 들어갔다 나와요. 검사 다 받고 그것만으로도 정치인들은 견딜 수 없는 충격과 치욕이래요. 아유. 영장이 결국 기각돼도요. 근데 그 꼴을 보면서도 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차라리 구속되라. 내란 정당 되라. 이게 자기한테 더 나으니까. 이해돼요, 이게? 인간적으로 정치를 떠나서? 저는 한동훈은 정말 우리 주현철 대변인이 참 속 시원하게 한번 내지르셨죠. 사이코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입으로는 차마 당직자로서 못하지만 저는 그 표현만큼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좀 정확하게 데피니션할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부분들이에요. 한동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이런 사람이 존재한단 말이야. 이렇게 사악하게 정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많이 느끼실 텐데 뭐 제가 뭐 계엄 가면 끝도 없으니까 탄핵 국면 때 이거 조선일보에서 법조 취재 기자가 직접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헌법재판관, 보수재판관으로 분류되는 한 사람한테 한동훈이 접촉을 해서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더라. 그런 썰이 있다는 거죠? 그 썰이 확인된 건 있다. 아니지만. 조선일보에서 네. 그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네. 네, 그런 썰이 있다. 뭐 굉장히 저는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계엄 사태 때도 이제 이준석 대표의 증언. 우린 다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나를 보고 웃더라. 씩 웃더라. 그리고 사실 작년 한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까지 패배하고 정말 정당 해산이니 뭐니 궁지에 몰려 있을 때 그때 한동훈이 기자들 진짜 많이 만나고 다녔거든요. 한동훈 만났던 기자들이 전해주는 얘기가 한동훈이 약간 진짜 좀 뭐라 그래 혼잣말처럼 어차피 국민의힘은 해산될 거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근데 이런 소문들이요 여러 사람들의 전언을 통해서 지금 계속 종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씨는요, 그냥 본인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그 잔머리 굴리는 거를 들키는 줄도 모르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정말 사악한 정치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전원까지 갈 것도 없이요. 비상계엄 사태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한동훈 씨는 탄핵 찬성한다고 했다가 반대한다고 했다가 나를 체포하려고 했어? 또 찬성으로 입장 바꾼 다음에 관저까지 들어가서 당의 권한 일임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기어이 이끌어내고 나서 그 답변 하나를 빌미 잡아가지고 그 한덕수 국무총리와 쌍한 체제 국정운영하겠다라고 했던지 아닙니까? 한동훈의 모든 정치적인 동기는요. 남을 악마화하고 조직을 악마화하고 거기에 그 반대되는 안티테제로 빛나는 나 자신. 나는 계엄 막았어. 당신들은 계엄을 유발했고 당신들이 계엄을 옹호를 했고 이런 서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2년 내내 일관되게 그 어떤 조직과도 같이 갈 수가 없다. 한동훈은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한동훈의 어떤 정말 나쁜 정치가 이번에 또 드러난 거죠. 한마디만 했으면 될 것을 우리 국민의힘이 궁지에 몰렸을 때 아니다. 국회가 너무 소란스러워서 나도 당사로 오라고 얘기를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은 상황이 그랬던 것이지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끝나는 거를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증언한 거를 본인이 왜 반박을 합니까? 여기서 다 들켜버린 거예요. 한동훈의 이런 속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한마디를 안 해서 참 나쁜 사람이다. 이런 접근은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거는 한동훈이의 이른바 대권 전략에 그 들어가 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일부였다. 네. 예.
전략의 일부였고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보수 재건을 위해서 뭐 국감에 출마한다고 하고 지금도 여전히 보수 재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 얘기하는 보수 재건이 무엇이었는지가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지고 해체시켜버리고 폐허 위에 한동훈 당을 새로 세우는 것이 한동훈이 얘기해온 보수 재건의 골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이가 당시 자유한국당을 장악하려고 했어요. 당권과 원내대표를. 근데 실패했어. 그러니까 튀어나가서 탈당한 거거든요. 튀어나가서 탈당을 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당시 자유한국당을 공중분해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것들이 보수의 중심이 되려고 했어요. 말하자면 요즘 한동훈식으로 하면은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이가 보수 재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략을 한동훈이가 지금 답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나쁜라고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 한동훈 세력의 이 국민의힘 해체 공작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이른바 한동훈의 보수 재건 전략의 그 사악함 그리고 이 한동훈 똘마니들이 이걸 모르고 한동훈이를 쫓아다닐 리가 없어요. 이 구도를 한동훈이한테 설명 듣고 그럴듯하다고 느껴서 그러면 결국은 없어질 국민의힘에 내가 충성할 일이 뭐 있냐. 어차피 장동혁이도 없어질 국민의힘의 당대표니까 저 사람 공천권 없어.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보수 재건되면 한동훈이가 다시 총선 공천해 2년 후에 그러면 우리는 한동훈이한테 줄 서야지. 이러고 쫓아다니는 한동훈 똘마니들의 정치적 판단이다 이거에 예, 그런 방식으로 저는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첨언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세요. 저는 진짜 약간 소름이 최근에 끼쳤던 게 뭐냐면요. 뉴미디어가 없는 시대에서 재래식 미디어만 소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렇게 한동훈 기사를 한동훈의 프레임 유리하게 한동훈 중심으로 계속 주입을 하는 보도만 국민들이 인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한동훈의 이런 정말 이 사악한 속내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한동훈이 개헌 막았다. 한동훈이 직언을 했다. 한동훈이 보수 재건할 적임자다. 이 얘기만 주입받았을 거예요. 그럼 딱 그 조중동식의 그런 프레임에 따라서 한동훈이 야 진짜 그 장래가 촉망한 개혁주자이자 쇄신파 소장파다.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언론들도 지금 공범입니다. 언론들도 지금 아실 거예요. 한동훈이 어떤 자인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지금 옹호를 한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기득권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언론과 방송국을 돌아다니는 친한계 패널들 여의도 레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여의도 레카들이 오만때만데 사람들 쑤시고 욕하고 다니는 거에 한이 생겨서 한동훈이 망한다. 너 창당하는 거 좋은데 그러면 그 여의도 레카 친한계 패널들 이름이 떠오르죠. 신지호, 김종혁, 윤희석, 박상수 몇 명 떠오릅니다. 그런 사람들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건 굉장히 애정어리고 값진 조언을 해준 것 같거든요. 그게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말한 방송 언론의 문제와도 좀 직통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오죽하면요.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오랜만에 방송 나오셨더라고요. 네. 대놓고 뭐 좋은 편의 앵커 한 명은 뭐 대놓고 한동훈 대변인 같이 아니냐. 밀어주더만. 네. 그러니까 저는 참 그 친한동훈계 방송들 보면요. 김종혁 씨나 이런 분들 말하는 거 보면 그냥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중률 0%인 거는 정무감 없는 건 둘째치고 뭐만 하면 기승전 한동훈 한비어 첨가만 외치고 맨날 말 같지도 않은 가짜뉴스. 민주당은 뭐 해당 행위 징계 안 하는데 왜 우리 당만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징계하는데 하여튼 사실관계 하나도 안 맞는 내용을 자기들 마음대로 뿌리고 다니는데 저는 이게 앵커들이 야 저렇게 헛소리 하는 거 보면서 현타 안 오나 싶었는데 현타를 느끼기는커녕 같이 동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예. 그 안철수 의원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저것들이 여의도 레카는 맞는데 예. 저 여의도 레카의 오너가 한동훈이라는 걸 몰라. 아니 저것들이 한동훈이가 키워서 여의도 레카가 됐지. 네. 그렇죠. 저것들이 자생력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만 파는 거겠죠. 그러니까 CR도 안 먹힐 한동훈 얘기만 이리저리 그 말장난치면서 하고 다니는데 야 저런 싸구려 평론 진짜 소음공해 수준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우리가 전파 낭비하고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아무런 정보 가치가 없는 뉴스들만 틀어대는 저 재래식 미디어들은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입지가 추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어요. 네, 박사님 오늘도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벌써 끝났어.
끝났어요? 벌써 70분이 아이고, 다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네. 끝났- 아직 저 구독자 46만이 안 됐는데요. 45만 9천 한 999명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이 한 한 번만 번만 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46만 명 되는 거 46만이 보고 될수 끝냅시다. 있습니다. 네. 이러면 저희 계속 보시고 싶으셔가지고 네. 2번 누르시는 거 아닌가? 두 번 누르면 줄어들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좀 어떻게 오늘 쭉 나눈 이야기들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박사님? 저는 이제 우리가 바깥에 이재명 종북 스타파라는 적진이 있고 또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종북 수사파보다 더 흉악한 이 한동훈 똘마니들이 있고 맞아요. 뭐 오세훈 똘마니들이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어떤 면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야. 그렇죠. 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버티고 10년째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1년 반 넘게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오늘도 국민의힘 앞에 평당원 협의회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버티기 위해서 12시부터 또 집회했어요. 또 올림픽 공원에서도 버티고. 올림픽 공원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장동혁 대표도 버티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딱 이렇게 버티고 안 무너지니까 저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우리가 버티지 못했으면 하나 둘씩 아이고 힘들다 이제 안 되겠네 하고 이탈했으면은 저것들의 공세가 더 거세졌을 텐데 우리가 버텨내니까 이제 저것들의 내부의 균열이 시작됐어. 종북 주사파들 내에서 이재명이 하고 민주당이 갈라지게 하고 민주당 안에서 보안 수사권 가지고 서로 갈라지게 하고 당권 투쟁 가지고서 서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막 서로 하고 막 이렇게 균열이 시작됐잖아요. 그런가 하면 저 한동훈 똘마니들 중에서도 뭐 조갑제 같은 자는 차라리 창당해라고 그러고 대부분의 한딸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접수해야지 그러고 살짝 놀라더라고요. 네. 막 그러고 있잖아요. 예. 저것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어. 또 안철수가 지금은 한동훈이랑 저렇게 완전히 원수지간이 됐지만 아니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는 같은 편이었잖아. 그랬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동훈이 하고 안철수도 갈라진 거야. 예, 같은 반장이었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니까 저것들이 갈라지더라. 그러니까 버티면 이긴다. 버티면 이긴다. 저는 오늘도 버티기 위해서 올림픽 공원으로 갑니다. 한편으로는 버티는 게 또 가장 힘든 일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박민영 대변인 또 정리하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최근에 진짜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 언론 미디어 권력이라고 하는 게 부패하고 부도덕했나라고 하는 거를 제가 플레이어로 뛰면서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만들고 온갖 프레임으로 억지 서사를 만들고 제가 베이비시팅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당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이권을 나누려고 하는 이런 기득권 카르텔의 작동 메커니즘을 보면서 저도 경악하고 있는 소장파 저도 정치인 중에 한 명인 거죠. 30대 제가 정치권에 입문한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재래식 미디어들 타락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고요. 우리가 절대로 그런데 속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필터링하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합하면서 우리가 이 정보 비대칭 때문에 아직까지도 한동훈의 저런 가짜 서사를 믿고 있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쪽으로 생각을 바꾸실 수 있도록 인도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런 가짜 서사를 깨고 우리가 정말 당원 중심, 우리 지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을 바꾸고 우리가 정권 교체 교두보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